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4월 18일 금요일이에요. 이제 주말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게 날씨가 아침, 저녁으로는 이제 좀 쌀쌀하고, 낮에는 좀 덥고 이러잖아요. 이렇게 일교차가 심할 때는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지금 이 공부한 이 순간만큼은 또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봐요.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칠당, 그러니까 친다. 벌써 이렇게 손수가 나왔잖아요. 그죠? 그러면은 뭐 칠타 이런 것처럼 친다 이런 얘기고,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칠타도 이렇게 치는 거고, 근데 예를 들어서 칠목 그러면은 이거는 칠목은 이렇게 때린다는 게 아니라 키운다, 이제 이런 뜻이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. 그래서 여기 칠목에서는 반드시 칠복이 부수가 아니라 소가 부수고, 여기는 손수가 이제 부수죠. 그럼 여기 아이동 같은 경우에는 음을 빌려준 종성의 이응,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,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, 그러면 이 칠당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뜻, 이게 치다라는 말 말고 뭐가 있냐면 부딪히다, 돌진하다, 뭐 이런 뜻도 있어요. 그럼 이 글자가 들어가는 그 단어를 보면은 당구. 이게 당구의 재미가 들리면은 누워 있으면 천장이 다 당구대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, 그죠? 뭐 그런 그 당구라는 뜻도 있고, 또 자가당착, 자가,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에다 집가자, 그다음에 당착, 붙을 착자 써서, 그러니까 같은 사람의 그 말이나 행동이 이렇게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그 모순된 이럴 때를 자가당착에 빠졌다,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, 그죠? 그럴 때 이 당자를 쓰는데, 이 아이동은 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, 그죠? 아이, 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. 똑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하고 아이동 같은 경우에는 뜻이 다 똑같이 아이지만은 이건 갓 태어난 애기고, 이거는 마을에서 서서 다닐 정도의 아이라면 말 그대로 걸어 다니고, 이렇게 뭐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이런 친구들을 이제 아이동. 그래서 왜 아동이, 그러니까 동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뭐 동화, 동요, 동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, 한자가. 근데 이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가 동요도 부를 줄 모르고 동화책도 읽을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. 너무 어리기 때문에.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.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,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, 여기 이 칠목 같은 경우에는 친다는 것이 아니라,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친다, 소치는 아이는 상기한 이러는 할 때 친다라는 거는 키운다, 이런 뜻이라는 거. 갑자기 색깔이 노란색으로 나왔죠. 시청자분이 저더러 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걸로 좀 설명해 달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. 감사해요. 자, 그래서 여기 칠목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칠복이 부수가 아니라는 거. 그 다음에 여기서 칠당과 칠타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치는 거, 때리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,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거는 두려워할 률. 이제 이 글자는 두려워하다, 우리 귀에 가장 익숙한 거 전율이 난다,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전율할 때는 싸움전, 의외죠. 전율이 난다. 그러면 전율이 난다 할 때 우리가 흔히 쓰지만은 그 사전적 의미는 몹시 무섭거나 아니면은 두려워서 몸이 벌벌 떨리는 이제 이런 상태를 말하고, 아니면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움을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.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잖아. 하나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고, 또 하나는 더 많이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것들이지만은 순간 왜 우리가 소름이 돋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너무 놀라갖고 와 세상에 뭐 너가 그렇게 잘 봤어? 시험을 잘 봤어? 그러면서 순간 막 이렇게 이런 살해 어떤
왜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닭살이 돋는다고 이게 샥 이렇게 막 소름 끼칠 때 막 머리가 한번 쭈빗을 뭐 이럴 때 있잖아요. 그럼 전율이 난다 이런 표현해요. 그럼 이게 대표 훈음이 두려워할 율인데 이 글자의 그 뜻 대표 훈음 말고 다른 뜻이 뭐냐면은 벌벌 떨다라는 뜻도 있고 오싹하다, 소름이 끼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어요. 여기에.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마음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과 관련돼 있으면은 다 마음심이 나온다 이게 생각을 하시라 그랬어요.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막 너무 감격스럽다. 그 내 기분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. 이런 거라든지 몹시 두렵다. 이런 것도 내 감정, 이제 내 기분 이런 거이기 때문에 마음심이 나왔고 뒤에 있는 거는 이거는 밤율이에요. 이 밤율은 여기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. 그래서 우리가 왜 율곡 이이 할 때도 율곡이 이의 호잖아요, 그죠? 그 밤율자를 써요. 엄마 신사임당이 그 이율곡 애기 그 뱃속에 이제 임신했었을 때 그 태몽이 밤을 줍는 꿈을 꿨대요. 그래서 이게 호가 이율곡 할 때 밤율자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. 그러면 여기 똑같이 쓰고 그다음에 여기 쌀미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조속 조그만 그 좁쌀 알갱이 그거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자 또 색깔 있는 분필로 써볼게요. 여기에 있는 거는 덮을 아자지 절대로 선역서가 아니라는 거. 덮을 아자예요. 뭐냐면 여기에 나무에 밤송이 이런 것이 이게 나무를 뒤덮여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는 선역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. 그죠? 덮을 아자를 써야 되지 선역서를 쓰면 안 된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조속도 그 선역서를 쓰면 안 되고 여기에 똑같이 내려온 거죠. 이렇게 똑바로 내려온 것처럼 이거는 덮으라를 쓰셔야 된다는 거.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거는 음만 빌려주는 역할만 한 거고 마음심이 부수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전율이란 말은 우리 흔하게 쓰는데 한자가 좀 낯설 수가 있어요. 그죠?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목화 이 목화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목화꽃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러니까 목화 그럼 말 그대로 여기다가 목화 꽃화자 쓰면 돼요. 저 어렸을 때 시골 살았을 때 그 저희 이웃집에 이렇게 밭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거기 목화 그냥 솜이에요. 이렇게 뭐 이렇게 받쳐 있으면 여기 솜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받쳐 있고 이게 솜이 있으면 솜을 이렇게 이제 빼내고 거기에 티끌 먼지 있는 걸 이제 제거하고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거를 보면 생각나는 게 그 정순왕후 그러니까 조선 그 21대 영조 때 이제 첫 번째 부인이 죽고 정성왕후 서씨가 이제 돌아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계비를 얻을 때 이제 그 여러 이제 금혼령이 내려갖고 좀 대갓집 이런 데 딸들이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후보로 올라왔어요. 후보로 올라와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 후보들 중에 이제 보통의 3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오잖아요. 그죠? 이게 질문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뭐냐? 아름다운 꽃이 뭐냐?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게 다 어떤 다른 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정순왕후 그때는 후보죠. 그 김 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화꽃이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화꽃은 그러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백성들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꽃이 제일 좋다. 이렇게 얘기하고 가장 깊은 게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이다.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. 그래서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.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.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후보, 그러니까 김씨, 훗날 정순왕후는 보릿고개다. 백성들이 가장 힘겹게 넘어갈 고개가 보릿고개다. 보릿고개라는 이제 먹을 게 없을 때잖아요. 그죠? 이제 그런 대답을 해서 현명하게 대답을 했다 해갖고 이제 나중에 끝내는 정순왕후로 발탁이 되잖아요. 그죠? 이게 21대 영조의 계비가 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좀 센스 있는 대답을 이제 하다 보니, 그 또 앉을 때도 방석에 자기 아버지 이제 성함이 써 있는 거예요. 거기 앉으면, 아, 제가 뉘집 딸이구나.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. 근데 그 방석을 쓱 밀어 놓더래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,
어딜 감히 자식이 아버지 함자에 앉아 있냐, 그럴 순 없다 해갖고 이게 밀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현명하게 대답했다 해서. 근데 이게 목화를 보면 그 생각이 나요. 그럼 여기 요거는 비단백자잖아요. 비단백. 이렇게 옷감, 천,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는 거는 이게 다 나와요. 그러면 목화면 그러면 말 그대로 면섬유, 그래서 무명이라고도 하고 이게 면섬유와 관련돼 있으니까 여기에 비단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, 특히나 여기 수공원도 보통 보면은 옷감과 관련돼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면은 목화니까 여기에 나우목이 이제 나와 있고,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형성문자다. 그러니까 그 형성문자가 아니라 회의문자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어려울 건 없죠. 그죠?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여기서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새로운 글자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